여러분은 거식증에 걸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경성 식욕부진으로도 불리는 거식증은 대표적인 섭식장애 중 하나로서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데요. 살을 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거식증을 극복한 영국인 상속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영국인 마샤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 강박증이 심각해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거식증에 시달렸는데요. 어릴 때도 소화비만이었고 중학교 때도 뚱뚱했던 저는 항상 뚱땡이라고 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아주 날씬한 모델 같은 몸매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살을 빼려고 무지막지하게 노력한 저는 고등학생이 되자 뚱뚱했던 과거를 정산했습니다. 하지만 제 날씬한 몸매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만 엄청 마셔대거나 아니면 음식을 화장실에 가서 다시 토해내곤 했죠. 하지만 그러다가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마구 치솟아 폭식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폭식을 하고 나서는 자괴감이 들어서 또 미친 듯이 운동하고 굶곤 했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니 건강은 안 좋아졌고 주변 사람들도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다이어트에 집착한다고 걱정했고 부모님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제안했습니다. 너무 몸매에 대해 강박증이 심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정신병자 취급한다고 난리를 치며 화냈습니다. 남자친구도 30kg대까지 떨어진 제 몸무게를 보고 화내면서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를 걱정하는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했죠. 빠지는 몸무게만큼이나 인간관계도 점점 파탄났습니다. 거식증에 시달리던 저는 먹지 못하니 생활 패턴도 엉망이 되어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기절하듯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새하얀 천장이 보이더군요. 병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일주일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다면서 울면서 말했고 아버지의 얼굴도 근심으로 여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살면 죽을 수 있다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즉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에게서 잔소리를 한껏 듣고 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화장실에 온 저. 거울 속에서 웬 앙상한 여자 한 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안색도 너무 안 좋고 생기가 하나도 없었죠. 너무 살이 없고 푸석푸석 하다 보니 제 나이보다 몇 살은 더 들어 보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주변에서 저보고 너무 말랐다고 해도 벗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제 자신이 보기에도 보기 싫다고 생각됐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말을 부정하던 저는 마침내 제가 거식증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제는 제가 원치 않아도 음식이 역류하거나 토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신에 새겨진 강박증도 저를 놔주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밤에는 다시 돼지 같은 몸매가 되어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 악몽을 꾼 날에는 음식을 온몸으로 거부했죠. 그 뒤로 치료를 계속해 조금 살을 찌우긴 했지만 정상적인 몸무게가 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었죠. 그리고 성인이 되던 해 생일을 맞아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신탁자금 덕분에 일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 외할머니와 부유한 사업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가씨였지만 외할머니가 결사 반대하는 아버지랑 결혼하면서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마음이 누그러진 할머니가 다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를 받아들였고 특히 저를 예뻐했는데요.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각각 저희 어머니와 저를 위한 신탁자금을 마련했고 저의 신탁자금은 제가 18살 성인이 되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상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속녀가 되었다고 해도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화해한 후 외할머니가 저희 집을 많이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궁핍했던 것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제 병은 병원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쉽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먹고 다녀도 몸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추스르려고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각 나라의 진미들을 다 먹어봤지만 이 역시 소용이 없었죠. 그날도 저는 복잡한 속내를 달래려 성지순례로 유명한 도시이자 세계유산 중 하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찾았습니다. 이 도시는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의 종착지로
순례자들뿐만 아니라 저같이 내적인 평화를 바라는 여행자들도 많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대성당을 중심으로 옛날 양식의 건물들이 잘 보존된 도시에 있자니 신성한 중세도시에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의 데스크 직원에게 혹시 이 도시에 맛집이 무엇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텔 데스크 직원은 한식에 거부감이 없다면 이곳에 가보라면서 식당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식당은 그 당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유일한 한식당으로 이 도시에 있는 공립대학의 남쪽 캠퍼스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식을 별로 먹어본 적 없는 저였지만 온갖 음식을 먹어도 거식증인 저한텐 그게 그거였기 때문에 상관없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다 차서 거절당할 때도 많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하루 전 예약을 하고 그 다음날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정갈한 느낌의 은은한 조명이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식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한 음악도 제 마음에 안정을 주었죠. 한식당이라 그런지 현지인 손님들 가운데 동양인 순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꽤 보였습니다. 한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메뉴판을 봐도 뭘 시켜야 할지 몰라서 가게 사장에게 뭐가 제일 인기가 많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두루치기와 불고기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셨고 저는 그 중에서 두루치기와 맥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사장님은 한식을 많이 먹어보지 않았으면 두루치기가 좀 매울 수 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매운 것을 못 먹는 편은 아니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본 메뉴가 나오기 전 식전 메뉴로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만두 3개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중국 식당에서 이 만두란 음식과 비슷하게 밀가루 피에 속을 채운 바오즈라는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 고기 비린내가 심해 제 입맛에 안 맞았던 기억이 있어 좀 걱정되었습니다. 일단 한 입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입안에 만두를 넣은 저는 곧이어 그 맛에 감탄했습니다. 바삭바삭한 만두 겉피는 식감이 좋았고 부드러운 고기와 야채 속은 간이 아주 잘 배어 있어 맛있었습니다. 곧이어 본식으로 두루치기가 나왔습니다. 두루치기는 국과 밑반찬과 함께 정식처럼 나왔는데요. 지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두루치기 메뉴의 가격은 10유로로 이런 관광지에서 식전 메뉴까지 나오는 정식을 10유로에 먹을 수 있으면 꽤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고기와 야채가 함께 나온 메뉴는 제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메뉴였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자 사장이 다가와서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알려줬습니다. 상추잎을 가져다가 그 위에 밥을 얹고 고기를 얹은 다음에 마지막에 소스를 얹어 먹는 요리였죠. 사장은 이 식당에서는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소스를 내놓지만 실제 한국에서는 이것보다 되직한 질감의 쌈장하고도 많이 먹는다고도 말해주었습니다. 상추를 싸서 밥과 함께 고기를 먹으니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었다가는 또 토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났지만 먹어보면 맛있다고 말하는 사장의 권유에 얼떨결에 한 입에 다 넣게 되었습니다. 짭조름한 소스 맛과 함께 싱싱한 야채와 감칠맛이 나는 매운 고기를 곁들인 두루치기는 평소 입맛이 없던 저에게도 식욕을 돋구는 맛이었습니다. 어느새 음식을 절반이나 먹어치우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양을 먹고도 포크를 내려놓았거든요. 음식이 몸에 받지 않아 소식을 하다 보니 먹는 양도 그만큼 줄어들어 한 끼를 제대로 다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전이었습니다. 저는 3분의 2 정도까지 먹고 더 이상 배불러 먹지 못했습니다. 만약 맥주를 시키지 않았으면 다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음식이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라서 포크를 놓는 게 아니라 진짜 배불러서 포만감에 포크를 내려놓아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도시에 이틀 정도 더 머무르면서 이 한식당을 2번 정도 더 찾았는데요. 처음 먹었던 두루치기를 한 번 더 먹고 그 다음에는 잡채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두루치기처럼 감칠맛이 강하거나 매운 음식은 아니었지만 가벼우면서 야채와 고기가 많아 균형 잡힌 음식 같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3번째 잡채밥을 먹은 날 마침내 음식을 싹 다 비웠습니다. 기쁜 마음에 저는 메신저로 엄마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놀란 어머니는 바로 메시지를 보내며 정말 한 그릇을 다 먹은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제 메시지가 가자마자 엄마는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저는 엄마에게 싹 다 비운 그릇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너무 감동받았는지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감동받은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온 날
엄마 아빠는 제 손을 잡고 한식당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두 눈으로 한식을 맛있게 먹고 음식을 비우는 저를 보고 엄마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도 크게 감동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엄마와 저는 같이 한식당에 다니거나 직접 인터넷으로 한식을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점점 살이 올라 건강해졌고 반대로 뚱뚱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살이 빠졌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저체중이던 저는 살을 찌운 것이고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던 엄마는 야채가 많은 한식을 먹고 살이 빠진 것이죠. 둘 다 몸이 건강해지고 균형 잡힌 몸매로 변한 것이죠.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저의 삶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식증에 걸린 이후 꿈과 목표가 없던 저는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 일부러 미국의 대학을 택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바꾼 한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식증에 걸린 상속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고로 이 이야기에 나온 한식당은 누마루로 추정되며 입소문을 타해의 언론에도 보도된 곳입니다. 이 식당은 맛집으로 대박이 나 현재는 2호점까지 열었다고 하네요. 저희 클립뉴스에서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